안녕하세요. 2011년 10월 9일 필기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과목 제조이론입니다. 머랭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기름기가 노른자나 없어야 튼튼한 거품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은 문제가 틀린 이유는 설탕이 2, 그리고 흰자가 1 비율이 돼야 맞는 말이고요. 저속으로 거품을 올린다 했을 때 우리 저속을 아니고 고속으로 거품을 올린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설탕을 믹싱 초기에 첨가해 부피가 커진다 했을 때 틀린 점은 설탕을 초기에 투입하면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포 생성 능력이 떨어지죠. 기포 생성 능력 떨어짐. 2번 볼게요. 다음 중 쿠키의 과도한 퍼짐이 원인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우리 정답은 2번 이고요. 문제 해설을 보면 이제 유지 함량이 적을수록 쿠키의 퍼짐 현상이 줄어들어요. 문제는 과도한 퍼짐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들어갈게요. 3번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했을 때 우리 크림법, 블렌딩법, 설탕물법, 1단계법 있는데 틀린 것은 했을 때 우리 정답은 3번. 3번은 건조제로 혼합 후에 설탕 전체를 넣어 포화 용액을 만드는 방법이다가 아니라 우리 설탕에 물을 녹여서 시럽화하죠. 시럽화하여 이제 물 혼합하고 건조 재료 넣고 계란 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탕물법이 틀리다.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4번 볼게요. 우리 초콜릿이 일반적으로 초콜릿은 코코아와 카카오 버터를 나누어져 있다. 초콜릿 56% 사용할 때 코코아 양은 얼마인가 했을 때 정답은 1번. 계산 문제 해설은 우리 코코아는 8분의 5고요. 그리고 카카오 버터는 8분의 3입니다. 56 나누기 곱해야겠죠? 곱하기 8분의 5는 35. 이 단순한 문제, 이것만 외우면 문제 바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반죽 온도 조절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말차계수 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반죽 결과 온도, 원재료 온도, 작업장 온도, 사용되는 물의 온도, 작업장 상대 습도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찰 계수를 구할 때는 우리 작업장 상대 습도를 구하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6번 넘어가 볼게요. 파운드 케이크를 패닝했을 때 밑면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펜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을 때 우리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죠. 정답은 2번 이중펜인데요.
오븐에서 열 전도율 효율이 낮은데 설탕, 계란, 유지 등이 많이 들어간 고유배아 반죽을 균일하게 익힌다 해서 제품의 바닥 그리고 옆면의 두꺼운 껍질 형성하고 제품의 조직 맛을 좋게 한다 해서 우리 이중팬을 사용하여 골고루 익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7번 볼게요. 유화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 그냥 읽어도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유화제라는 거는 물과 기름을 잘 혼합하게 하는 거 맞죠? 빵이나 케이크를 부드럽게 하는 것도 많고 노화를 지연하는 게 맞는데 달콤한 맛을 나게 한다. 유화제라는 거는 물과 기름을 잘 혼합하는 건데 달콤한 맛 틀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케이크 제품의 굽기 후 제품 부피가 기준보다 작은 경우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정답은 1번 틀의 바닥에 공기나 물이 들어갔다인데 이 전체 보면 2번 볼게요. 반죽의 비중이 높았다. 오븐의 굽기 온도가 높았다. 반죽을 팬닝 후 오래 방치했다. 반죽 비중이 높으면 딱딱해지고 부피가 낮아지겠죠. 비중이 높으면 딱딱 부피 낮아지고 굽기 온도가 높으면 오븐 스프링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오븐 스프링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팬닝 후 오래 방치한 반죽들이 가라앉아 부피가 낮아지겠죠. 부피 낮아짐. 근데 틀 바닥에 공기나 물이 들어갔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이라고 골랐을 때. 자,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도넛 글레이즈의 끈적거리는 원인을 대응방어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정답은 1번 유지 성분과 수분 융합 형형 불안정 원재료 중 유화제 함량 높임 이라고 써져 있는데 도넛 글레이즈는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넛 글레이즈 유화제 사용 안 해요. 자, 다음 10번 도넛 튀김용 유지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3번 면실류가 되겠고요. 튀김은 발연점이 높아야죠. 발연점 높은 거는 면실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콜릿 제품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이거는 그냥 지식이 없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봐보세요.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초콜릿 만들 때 오븐에 넣은가요? 넣지 않아요. 파이롤러 사용한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워터 스프레이요? 전혀 사용하지 않죠. 디핀 포크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긴 포크인데요. 요거를 디핑해서 초콜릿을 디핑한다 했을 때 디핑 포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볼게요.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반죽 비중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0.75, 0.85 바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케이크는 무엇이냐? 미국식 레이어가 층층이 쌓인 케이크겠죠. 요 레이어 케이크인데 레이어 케이크 반죽형 반죽으로 비중은 0.8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0.05씩 해주시면 되고요.
케이크 반죽이 30리터 용량의 그릇에 10개, 그릇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으로 분할 반죽 300g짜리를 600개 만들었대요. 이 반죽의 비중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보면 600 곱하기 300 나누기 3만 밀리터 곱하기 10 10개. 그래서 600개를 300g씩 곱하기 30리터 밀리리터로 바꾸고 그릇 10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10개 만들었을 때 0.6이 된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퍼프 페이스트리의 휴지가 종료되었을 때 손으로 살짝 누르면 다음 중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누른 자국이 남아있다. 맞겠죠. 누른 자국이 원 상태로 돌아온다? 맞지 않아요. 유동성이 움직이지 않고요. 유지가 흘러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휴지의 목적을 보면 반죽을 밀어 펴는 과정에서 생긴 글루텐 긴장을 완화시켜 반죽이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지와 반죽이 고르게 층을 이룰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료 확인 방법은 휴지가 충분히 완료가 되면 반죽의 탄성이 줄어들어요. 이때 손가락을 살짝 눌러봤을 때 반죽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고 누른 자국 그대로 유지가 돼야 휴지가 잘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제과제빵 재료로 사용되는 쇼트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쇼트닝은 경화유라고 말한다. 맞죠? 쇼트닝은 불포지방산으로 이중결합 촉면에 존재하여 수소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맞는 말이고요. 공기 포집 능력을 갖는다. 융점이 매우 낮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 쇼트닝의 융점은 28도고요. 버터의 융점은 21도기 때문에 버터의 융점이 더 낮겠죠.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다음 중 발효 시간을 연장시켜야 되는 경우는 식빵 반죽 온도가 27도다. 적절하죠? 그리고 발효실 온도가 24도다. 발효실 온도가 24도면 안 되겠죠. 이스트 푸드가 충분하다. 맞고요. 1차 상대수도가 80%다. 이거 문제 해설 보면 재료 배합 반죽 배합량 측정 반죽은 12분에 15분. 그래서 27도 돼야 되고 1차 발효는 27도에서 75에서 80% 1시간에서 3시간 해주고 중간 발효 10분에서 15분 2차 발효는 35도에서 43도 85% 90%에서 2차 발효를 하는데 발효실 온도가 24도면 불충분하겠죠. 발효실 온도는 27도가 정상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제빵 시 굽는 단계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글루텐 응고는 몇 도에서 시작될까요? 74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2번으로 정답 바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지금 또 계산 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거 계산 문제 하시는 거는 무조건 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급이 5,000원이에요. 그리고
10시간을 하고 가동일수가 20일을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한 달 총액은 1000만 원. 인당 100만 원. 최대 소요 인원은 10명 해야 남는 게 있겠죠. 자, 19번 냉각으로 인한 빵 속 수분 함량으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정답은 4번. 각 구워낸 빵의 수분 함량은 껍질의 12%, 빵 속의 45%를 유지하는데 이를 시켜 껍질의 27, 빵 속에는 38로 낮추는 것을 냉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38 수분 함량을 빵 속의 수분 함량을 적당한 것은 38%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다음 제품 중 2차 발효실 습도를 가장 높게 설정해야 되는 것은? 호밀빵, 햄버거빵, 불란서빵, 빰도넛이 있는데 정답은 2번 햄버거빵입니다. 2차 발효 습도는 요거는 호밀빵은 85도, 햄버거빵은 90도, 90%, 그리고 불란서는 75%, 그리고 빵도넛은 75에서 80% 습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높은 것을 설정해야 되는 것은? 했을 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 2과목 재료과학 시작해 볼게요. 노타임 방주법. 노타임 방주법에 사용되는 환원제 종류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요오드, 칼슘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오드, 칼슘, 우리 반죽 조절제 종류 구성 성분을 알아야 되는데 효소제, 산화제랑 환원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산화제는 아스코르산, 브롬산 칼륨, 요오드 칼륨, 아조디 카본 아미드. 환원제로는 시테인 있고요. 이게 칼슘이 아니고 칼륨이면 정답이 맞는데 칼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0% 스펀지에서 전체 밀가루가 2000g, 전체 가수분 63%인 경우 스펀지 55% 물을 사용하였다면 본반죽에 사용할 물량은? 했을 때 정답은 1번. 스펀지 가루 80%, 그리고 스펀지 물이 55%인 경우 물 사용량 44%. 그래서 전체 가수분율 63%, 가수분율 63%에서 마이너스 44% 하면 19%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2000g에 곱하기 0.19 해주시면 380g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어린 반죽으로 제조할 경우 중간 발효 시간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라고 했을 때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같을까요? 판단할 수 없을까요? 정답은 길어진답니다. 발효가 덜 됐으면 발효 시간을 당연히 늘려야겠죠?
24번 볼게요. 다음 중 식빵에서 설탕 과다인 경우 대응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스트 양을 늘린다. 2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식빵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 발효가 느려지므로 이스트 양을 증가시켜야 대응책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둥글리기 목적이 먼 것은 공의 모양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다. 공명의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다 맞고요. 큰 가스는 제거하고 작은 가스는 고르게 분산시킨다 맞습니다. 흐트러진 글루텐을 재정리한다 맞습니다. 방향성 물질을 생성하여 맛과 향을 좋게 한다. 이건 틀리죠. 저희 둥글리게 하는 목적은 글루텐 구조와 방향 정돈 그리고 반죽의 기공을 고르게 유지, 반죽 표면의 얇은 막을 형성 요건데 방향성 물질을 생성할 맛과 향을 좋게 한다. 틀린 말이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냉동 반죽의 해동을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할 경우 반죽의 표면에서 물이 나오는 드립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정답은 4번 급속냉동. 냉동 반죽을 냉동 시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여 이스트를 살면시키거나 글루텐을 파괴하기 위하여 급속 냉동을 한다. 그리고 드롭 현상은 냉동 시 생긴 얼음 결정이 생기겠죠. 그 녹으면서 물이 나오는 현상을 드롭 현상이라고 합니다. 얼음 결정이 크면 클수록 드롭 현상이 커지겠죠. 심해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급속 냉동을 하면 그 원인이 아닌 드롭 현상이 아닌 것을 했을 때 급속 냉동 골라주시면 됩니다. 27번 요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익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 연결된 것은 했을 때 원가의 3요소 이익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28번 다음 중 빵의 냉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빵 냉각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 냉각이 있고 냉각 촉진 방법이 있고 공기 조절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자연 냉각 같은 경우에는 오븐에서 강한 빵을 그냥 상온에서 식히는 걸 자연 냉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냉각 촉진 방법은 빵 하부에서 상부 신선 공기로 이동하면서 냉각시키는 방법. 공기 조절 방법은 상대 습도 85% 22도 온도에 조절된 공기 중에 냉각시키는 방법. 정답은 1번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을 한다. 29번 볼게요. 29번 식빵 제조 시 수돗물 온도 20도, 사용한 물의 온도 10도, 사용 물의 양이 4kg, 사용한 얼음량은 400g이겠죠. 이 계산 어떻게 하냐? 사용할 물의 양 4kg를 400g으로 바꾸고 곱하기 20 수돗물 빼기 물의 온도 나누기 80 더하기 20은 했을 때 400이 나오겠죠. 마지막 30번 볼게요. 건포도 제조 시
건포도 식빵 제조 시 2차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건포도 식빵은 첨가물이 들어가 2차 발효를 약간 길게 하므로 틀린 것을 고를 때 최적의 품질을 위해 2차 발효를 짧게 한다. 1번이 틀리겠죠. 그래서 첨가물이 들어간 식빵은 2차 발효를 길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포도 식빵은 첨가물이 들어간 식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효를 짧게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30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30문제 영양학부터 31번 영양학부터 60문제까지 다시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